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엄마가 이제 두 집 개념과 옥집 같은 거, 이제 확실한 집, 아직 확실하지 않은 집, 이제 그런 두 집의 개념에 대해서 엄마가 배웠는데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갑자기 조금 이제 어려워진 감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두 집 개념 말고 단수하고 관련된 약간 이제 특이한 모양 같은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단수랑 관련된. 그러니까 상대도를 잡는 게 두 집이 못 나게 해서 잡는 게 있었고, 그냥 움직이는 길을 다 막아서 잡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그 두 집을 못 나게 해서 잡는 거, 뭐 두 집을 내서 사는 거, 이런 거랑 비교해서 그냥 길을 다 막아서 잡으러 가는 거, 길이 다 막힌 단수 모양에서 살리는 거, 이런 건 좀 단순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 가령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해볼게요. 두다가 이제 이런 모양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흙이 두 차례라면 백도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엄마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흙이 백돌 하나를 따낼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따낼 수 있는 자리가 백돌 하나를? 네. 그럼 여기다 놔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 네. 이렇게 되면 백돌의 길이 다 없어지니까 한번 따내서 통에다 넣어보세요. 백돌을 따내서. 백돌을 따내서 요거 하나 따내야 돼.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 입장에서도 흑돌을 따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백이 흑돌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어요. 한 수 두어가지고. 네, 백이 한 수 둬서 백을 따낼 흑을 네, 흑돌을 또 따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걸 흑돌을 따낼 수 있는 네, 자리라면 이거 백돌로. 이렇게 그러면 아직 못 따내잖아요. 못 따내. 여기가 네, 네, 그렇죠. 거기 말고 어디일까요? 그럼? 여기 말고 네. 두면서 딱 따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뒤에 네, 있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흙이 사실 이 모양이었거든요. 아까 처음이 이 모양이었거든요. 이 모양에서 흙이 백을 따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다시 백이 또 흙을 따낼 수 있는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면 흙이 또 백을 따낼 수 있는 모양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따낼 수 있는 모양이 돼요. 백이 따내고 나면 또 흙은 거죠. 이도를 또 따낼 수가 있고. 계속 흙이 따내고 나면 백은 또 이도를 또 따낼,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바둑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반복해서 따내면 바둑이 끝날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규칙이냐면 먼저 따내는 쪽이 일단 흙이 아까 백이 여기를 이런 모양에서 흙이 먼저 따냈잖아요. 이렇게 따내고 나면 백은 곧바로 다시 따낼 수는 없어요. 백이 곧바로. 네, 곧바로는 안 되고 어딘가 다른 데 한 수를 둔 다음에 따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데를 백이 한 수를 두게 되면 그때 흙이 만약에 백이 나를 또 따내는 게 싫다 하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네, 내조를 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흙은 아니 뭐 따내는 거 상관없어 하면 다른 데를 또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백은 아까 한 수를 뒀기 때문에 따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모양이 되면 역시 흙은 다시 곧바로 따낼 수는 없어요. 흙도 다른 데를 하나 두고 나서 백이 연결시키면 이제 더 이상 따낼 수 없는 거고요. 백이 만약에 연결을 안 시키고 또 다른 데를 둔다 그러면 이제는 따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반복해서 따내는 모양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따내면 상대가 또 따낼 수 있고 따내면 또 따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막 따내는 모양이 나오면 이제 이걸 규칙으로 정해서 먼저 따내는 쪽이 누군가 먼저 따내면 다음번에 따낼 사람은 다른 데 반드시 한 수를 두고 나서 따낼 수 있다는 규칙. 예.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 모양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서로 반복해서 따낼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양을 패라고 불러요. 바둑에서. 패라고. 패. 이게 패고. 네, 이게 패예요. 그래서 패 모양에서는 누군가 먼저 따냈으면 어딘가 다른데 한 수 두고 다시 따낼 수 있지 곧바로 따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둑을 두다가 패가 나오면 그 규칙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이렇게 흙이 따냈는데 나도 따낼 수 있네 하면서 곧바로 또 따내버리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반칙패가 돼버려요. 전에 둘 수 없는 자리에 두면 뭐 반칙패 했던 것처럼 패도 그래도 선수들도 두다가 반칙패가 나오대?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집중해서 복잡한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가 패를 따내고 다른데 한 수를 두고 와서 따야 되는데 다른데 어디 둘까 막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기 두고 나서 저기 따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곧바로 따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프로들도. 네. 그러니까 반칙패로. 네, 맞아요. 네, 반칙패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패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바둑에서 이제 재미있는 모양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엄마가 전에 그랬어요. 뭐 이런 모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백을 단수를 치는데 이렇게도 단수 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길이 하나 남았으니까 이렇게도 단수 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길이 하나. 단수예요. 이것도 단수, 이것도 단수예요. 지금 같은 모양이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이렇게 여기다 치는 게. 네. 지금 그렇죠. 둘 중에 어디로 단수 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어디로? 여기를 먼저 쳐버렸었는데? 아, 여기를? 네. 지금은 여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단수 치는 이 방향이 항상 두 개가 있는데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 편이 지금 이 돌보다 더 튼튼하잖아요. 이쪽이 튼튼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대가 도망을 가게 만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도망을 가게 만드는 것보다 내 편이 튼튼한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길도 이제 몇 개가 됐죠, 백이? 길이 몇 개일까요? 백돌의 길이?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개가 되면 튼튼하다고 그랬잖아요. 세 개부터. 그러니까 튼튼한 모양이 되고 이 돌이 흙이 좀 약한 돌인데 백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게 더 약해져요. 그래서 내 돌도 도우면서 튼튼한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백이 도망가게 만들면 백이 이제 살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돌의 길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두. 그렇죠. 두 개면 여전히 위험한 상태예요. 네, 아까는 세 개. 이렇게 두면 세 개였으니까 튼튼한 상태지만 이거는 여전히 백이 좀 약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단수 칠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죠. 단수.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어디로 치는 게 좋을까요? 거기는 좀 어렵네. 여기다 치지? 네, 맞아요. 지금도 이쪽으로 치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내 돌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망가게 하면 길이 계속해서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쳤다면 백이 나갔을 때 길이 세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좋아요. 또 나갔어요. 이번에는 또 어디로 치는 게 좋을까요? 어디로 치는 게? 네. 이번에도 여기잖아. 그렇죠. 엄마가 이제 계속 쳐보세요. 네. 엄마가 단수를 치고 저는 나가고 또 계속 쳐보세요. 나가고 나가면 여기일까? 네, 그렇죠. 또 나가면 또 나가면 그때는 아니 여기다 두 수를 놔줘야라 튼튼하다 했지. 안 했는가?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백이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 돌이 네.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그렇죠. 네. 여기? 그렇죠. 네. 또 나가면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나가게. 네, 그렇죠. 내 돌이 있는 쪽으로 상대가 도망가게. 그거는 도망가게. 네, 상대가 있는 상대가. 쪽으로 도망가게.
그래야 내 편이랑 힘을 합쳐서 백도를 잡기가 쉬워지니까. 아. 네. 그렇게. 그러면 돌을 또 이리나. 내 돌이 있는 쪽으로 있는 도망가게. 도망가게. 네.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네. 그럼 여기잖아. 그렇죠. 또 나가면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기라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그게 흑돌이 아니, 없는데 내 돌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도망가겠지. 네, 네. 또 나가면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리 그럼 도망가야지. 또 나가면 여기죠. 네. 나가면 여기. 네. 나가면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나가겠는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마지막에. 남았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백돌이 백돌을 다 따낼 수 있는 따낼 거예요. 수 있는 네. 거. 그래서 그런데 네. 이대로 두는 사람들이 그렇죠. 둘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잘 두는 사람은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도망을 계속 안 나가요. 왜냐면 계속 도망가봐야 결국엔 잡힌다는 거 아니까.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이런 모양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계속 이제 도망가는 거죠. 내게 잡힐 것 같으니까 계속 도망가지만 결국엔 잡혀버리면 거의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돌이 다 잡혀버려. 네.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 결국 막 이렇게 잡히는 모양, 이게 모양이 딱 보면 지그재그 혹은 뭐 계단형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을 축이라고 불러요. 축. 계단형 우리는 축. 네, 축. 축. 네. 지금 백은 축으로 잡힌 거예요. 축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흙이 축으로 백을 잡은 거예요. 지금 그거는 폐라겠지, 폐. 네, 아까는 폐. 폐고, 이게, 이런 모양은 축이고. 네. 그래서 축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축에 걸린 줄 모르고 이렇게 계속 도망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축 모양은 일단 내 모양이 이제 상대 모양이 튼튼할 때, 그러니까 흙 모양이 튼튼할 때 백을 축으로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현재 이제 흙돌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백보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거예요, 흙한테.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아까 이제 이 모양이었죠.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쳤기 때문에 백을 축으로 잡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 모양에서 이렇게 단수를 쳤다면 나가면서 길이 3개가 되면 이제 잡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쳤다면 백이 살 수 있었는데 흙이 자기 편이 기다리는 쪽으로 이렇게 또 단수를 쳤기 때문에 또 도망가면 이쪽에서 치고 나면 그 다음번 다시 이쪽에서 치고 도망가면 이쪽에서 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에서 치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치는 건데 여기서 쳤으니까 도망가면 이쪽으로 치고 근데 그 원리는 상대가 내 돌이 있는 쪽으로 상대를 도망가게 단수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돌이 여기 있으니까 일이 도망가게끔 이쪽에서 치는 거고요. 도망가면 역시 내 돌이 여기 있으니까 일이 도망가게끔 이쪽에서 치고 근데 그 치는 방향이 한 번 이쪽에서 쳤으면 한 번은 이쪽에서 치고 한 번 이쪽에서 쳤으면 이번에 이쪽에 지그재그로 이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치는 건데 치는 방향이 그러니까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돌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네. 여기까지 오면 지금 우리가 맨 끝에선 1선, 두 번째 선 2선이었잖아요. 이 1선, 2선까지 오면 이제 방향은 큰 상관은 없어요. 맨 이제 이미 절벽 낭떠러지로 몰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까처럼 치셔도 되고 이렇게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1선은 이제 낭떠러지라 1선으로 도망가면 결국은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쳐서 마지막에 이쪽을 쳐서 이제 나가면 잡아도 되고 그냥 이제 이쪽을 막아가지고 1선으로 몰아간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1선으로 가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돼요. 돌이 1선에 놓이면 길이 없어요. 1이 되든 1이 되든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잡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축에 몰리면 이제 이거 축이네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야 돼요. 백 입장이라면 내가 축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있다면
흙이 단수를 쳤을 때 제일 좋기는 이 상태에서 포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이건 그냥 잡혔구나. 네, 백이. 도망가봐야 내가 축으로 지그재그 도망가다가 쭉 잡혔구나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포기를 하면 다른데 이제 주는 게 좋고, 또 처음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내가 혹시 살릴 수 있나 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축으로 몰아오기 시작하면 뭔가 모양이 좀 계단식 지그재그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라도 이제 눈치를 채야죠. 아, 이거 축에 걸렸구나. 다른 데 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돼요. 계속 끝까지 나가봤자 아까처럼 다 죽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뭘 초보자들은 재미로 이제 또 네. 막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들 수가. 네, 애들은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두고요. 그래서 이 축을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내가 또 축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잡아내야지. 이 단수를 어디로 치냐에 따라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쳐서 또 축으로 못 잡고 살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더 늘어나 보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백이 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치면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축이 아무 때나 다 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백이 엄마가 생각했을 때 눈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 백이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렇게 가요. 백이 도망을. 아까 우리 쭉 도망가다 보면 백이 이렇게 해서 이리 갔잖아요. 네. 그 길이에요. 백이 도망가는 길이. 그래서 그 길 어딘가 내 돌이 백돌이 있으면 이건 축이 안 돼요. 네, 그 길 어딘가에 근처에 근방에만 있어도 이 정도에만 있어도 이렇게 가니까 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데 옆에만 있어도 안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흙이 이제 내가 백축으로 잡은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신나서 이렇게 막 백을 잡으러 가더라도 백이 도망가는 길 근방에만 백돌이 놓여 있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이렇게 두고 백이 도망갈 때 원래는 이제 이쪽에서 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치고 도망가면 또 쳐야 되는데 백돌이 여기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도망가면서 자기 평하고 연결을 해버려요. 네. 이러면은 이제 이건 흙이 또 망하게 돼요. 백을 살려줘 버리면 왜 흙이 망하냐면 흙돌의 약점들이 너무 많이 남아요. 축으로 몰다가 상대를 못 잡게 되면 내가 끊어지는 자리가 많이 생겨나거든요. 백을 못 잡으면.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두면 이 흙도 단수, 이 흙도 단수. 이렇게 둬도 이 흙도 단수, 이 흙도 단수. 뭐 이런 데 둬도 이 흙도 단수, 이 흙도 단수. 네, 이런 건 이제 양쪽이 단수됐다 해서 양단수라고 부르는데 축으로 몰다가 만약에 상대를 살려줘 버리면 이제 양단수 당하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 버려요. 그래서 이 축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런 도망가는 길에 상대가 있으면 못 잡는다라는 거. 이런 거 축머리라고 부르거든요. 축머리가 있으면 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흙이 포기를 해야 돼. 이렇게 백이 도망가면 이거 축머리가 있어서 내가 축으로 못 잡는구나. 그럼 축으로 잡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내 돌 튼튼하게 연결시켜 놔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축이 이제 이 축머리 때문에 약간 어려운 게 있어요. 축머리만 아니면 지그재그로 단수 쳐 나가면 축머리를 치려면 여기다 놔야 하나? 여기 근데 아니고. 지금 이제 축으로 몰리고 있는데 축머리를 둬도 이건 상대가 눈치채고 잡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축머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두다 보면.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상대가 축으로 몰았을 때 내가 도망가는 길에 내 축머리가 있네. 이건 살릴 수 있겠다 하면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축은 이제 이 축머리하고 좀 상관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엄마가 만약에 여기가 나려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도망가거든요. 네. 이렇게 도망을 갔을 때 이제 여기 돌이 있으면 되냐 안 되냐인데 이제 이 길이에요. 이 길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돼요. 이 정도 가까이만 있어도. 이것도 백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이렇게 도망가는데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되나 싶어도 이 정도여도 돼요. 한 줄 정도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내가 연결이 돼요. 근데 잘 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눈으로 읽긴 해요. 잘 둔 사람은 흙이 두면 백이 두고 흙이 두면 백이 두고 이걸 이제 눈으로 읽어 나가면서 내게 도움이 되구나 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어렵고 그냥 대각선으로 도망가는 길에 한 줄 떨어져 있는 것도 축머리로 된다.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엄마가 이런 게 축이다. 축 모양이고 축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랑 이제 축머리가 근처에 있으면
이제 내가 축으로 몰려도 도망갈 수 있다. 그 입장에서는 축머리가 있으면 포기하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약점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잘 뜬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네. 충머리가 되겠구나 네. 하고 금방 하는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재미삼아서 막 계속 네, 맞아요. 그러다가 막 한쪽으로 바둑이 확 기울어 버리기도 해요. 축으로 잡을 수 있는 줄 알았다가 살려줘 버리면 잡으러 간 쪽이 망하는 거고, 또 살릴 수 있는 줄 알았다가 잡혀버리면 살렸던 쪽이 망하는 거고, 이제 초보 때는 약간 이 축머리 개념이 어려운 게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축이고, 마지막으로 볼 때 아까 지금 한 거는 패예요. 네, 패. 지금은 이제 장문이란 걸 볼 텐데요. 상대 돌을 이제 단수 쳐서 잡는 건 아까 봤듯이 조금 어려워요. 막 축머리가 있거나 주변에 상대 돌들이 있으면 내가 이 백을 흙이 잡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도망가면은 연결되니까 끊어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막 빠져나가면은 이렇게 단수 치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 뭔가 주변에 있는 돌도가 연결이 돼버려요. 지금 흙이 단수가 됐거든요. 또 위험하니까 이어야 되는데 백이 이어주면 이제는 백이 길이 아주 많이 생겼잖아요.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돌이 있으면, 주변에 어떤 지원군이 있으면 상대 돌을 단수 쳐서 잡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빠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 편하고 연결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잡냐면 단수를 치지 마시고 돌을 잡을 때는 조금 그물을 치듯이 잡아야 돼요. 우리가 강물에서 물고기 잡을 때 어떤 표창으로 찔러서 잡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이리저리 빠져나가 버리니까. 하지만 그물을 쳐서 잡으면 쉽잖아요.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빠져나가다가도 이제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바둑에서 돌을 잡을 때도 약간 떨어져서 그물 치듯이 이렇게 포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길을 줄인 건 아니잖아요. 둘 중 하나의 길은 줄인 건 아니고 약간 떨어져서 포위망을 이렇게 만든 건데, 이때 백이 도망을 가려면 이제 비어있는 길로 이렇게 나가자고 해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이때 흙이 어디 둘까요? 흙이 여기로. 네, 그렇죠. 흙이 맞겠죠. 이제 백은 마지막 남은 길 하나로 나가자고 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여기로. 그렇죠. 이렇게 두면 결국 백이 잡혔잖아요. 네. 그렇죠. 길이 다 막았어요. 그래서 이런 돌을 직접적으로 단수 쳐서 잡는 거는 쉽지가 않지만 약간 늦춰갖고 그물 치듯이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포위망을 형성을 하면 잡기가 더 쉽게 돼요. 이런 걸 장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장문. 문을 뭐 잠근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그러면 패, 축, 네. 패축, 축, 장문. 장문. 그리고 또 문 용어 단어가 있나? 단어는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초보자는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장문. 네. 그래서 그러면 가령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양이. 이 두 점을 흙이 잡고 싶어요. 그럼 지금 길이 3개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 좀 더 어려워요. 아까는 길이 2개였고 지금은 3개나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두면 장문으로 좀 여유시. 네,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여유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또 너무 여유 있게 되면. 네. 그러니까 여유가 이때 또 약간 타이트하게 조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여야 되는 부분은 그물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물을 아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를 막아서는 이런 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직접 수를 막 막으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늦추긴 늦춰야 되는데 너무 늦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늦춰서 그물 치듯이 포위망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쯤 두는 게 좋을까요? 둘러면 여기? 이 두 점을 그물 치듯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물 치듯이 잡는 다음에 여기나 여기 이런 데 둬서 잡을 수 있을까요, 백을? 백이 도망갈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양몰이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백이 가축을 또 일이 이렇게 와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사람이 어디 가서 지키고 있어야 얘가 도망가려고 해도 내가 막 틀어 막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쯤에서 하면 이제 도망가도 틀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빠져나가면 못 막을 것 같은데. 뭔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다가만. 네, 그렇게 하면 연결해 버리잖아요, 결국. 네, 이걸 잡고 싶었지만 다 연결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는 게 여기를 막을 때였고. 여기?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연결해 버릴 것 같은데요. 연결해보라?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이쪽 저쪽. 또 네, 빠져나간 거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그럼 이것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텐데. 그러니까 직접 수를 줄여서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바짝이기 때문에 상대가 도망가기가 쉬워요, 오히려. 네. 바로 옆에서 막 하는 건 그냥 오히려 더 막 도망가기가 쉬운 거죠. 너무 멀리 뛰어도 안 된다. 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건 한 칸인데?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게 해야 돼요. 도망가더라도 내가 다시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둬야 되죠. 상대가 도망가도 내가 다시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러면 여기까지 오고. 백이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막히는 이렇게 터져 있는 쪽으로 도망가죠. 이리 올 텐데. 네. 뭐 여기든 터져 있잖아요, 넓게. 여길 둬봐야 너무 터진 데가 많기 때문에 상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적당하게 타이트하게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수를 줄인 건 아니지만 이 정도가 이제 너무 멀찌감치도 아니고 이 정도 둬야 이제 백이 도망을 가도 한번 둬보세요. 백이 도망을 가면 여기를 막아. 그렇죠. 그렇게 막아야죠. 또 도망가면 여기를 막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길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리 가면 이리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씌우되 너무 막 멀찌감치해서 씌워버리면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타이트하게 씌워야 돼요. 그래야 도망을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가 처음 씌웠던 그물과 연계해서 이제 틀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문이에요. 그래서 장문으로 돌을 잡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축 같은 경우는 축머리도 신경 써야 되지만 축머리. 장문은 거의 한 방에 잡는 거죠, 상대. 네, 그래서 장문으로 초보자들이 잡아낼 수 있으면 바둑을 어느 정도 두는 거예요. 보통 초보자들은 단수로만 잡으려고 해요. 돌을 잡으려고 하면 네, 직접 막 길을 줄여갖고 단수 쳐서 잡을 생각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장문을 이용할 줄 알면 이제 어느 정도 초보티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왕초보는 벗어난 거예요. 돌을 장문으로 이렇게 잡을 생각을 하는 순간 왕초보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실제 바둑을 둬도 이렇게 장문을 배웠어도 실제 바둑을 두면 장문을 이용할 생각보다는 막 길을 막아서 잡아갈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장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조금 돌을 늦춰서 포위해서 잡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제 엄마는 지금은 이제 이 정도를 이게는 장문이고 네. 아까 이게 축이라 했지? 네, 축이고. 그리고 아까 반복해서 따내는 모양은 패? 네, 패 맞아요. 패. 패는 계속 반복해서 따내면 안 되고 누군가 먼저 따내면 다른 데 한 수 두고 따내야 된다. 네. 그리고 축은 내 편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게 지그재그로 단수를 치는데 이제 축머리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장문은 곧바로 수를 채워서가 아니라 조금 늦춰서 그물 치듯이 포위망을 만들어서 상대가 도망가도 계속해서 틀어 막을 수 있게 잡는 방법이 장문이다. 야, 써야 쓰겠네 그러면. 네, 그래서 장문? 애들은 이렇게 배우면 책으로 이제 연습을 해요. 장문 문제를 계속 푼다든가 이제 축 문제를 계속 푼다든가 해서 훈련을 하고 또 비슷한 수준끼리 바둑을 두면서 익혀 나가죠.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쳐버리면
잘 응용이 안 되는 거고 활용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책으로 문제도 좀 풀고 이제 바둑을 도 나가면서 상황을 접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바둑은 모양이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초보 때는, 초중급 때는 그 모양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 축장 폐 네, 축, 장문, 패. 장패 네. 또 언제 합니까?